네, 이제 다음 주 준비하기 위해서 큰 또 그림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애널리스트 코너가 되어 있고요. 여의도 증권가의 이 명문하우스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도 전략 잡으시느라고 바쁘시죠? 네. 네, 이 전략을 어떤 펀더멘탈하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량적인 분석도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성적인 네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 누군지는 대부분 아실 텐데,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 하시는 그분. 네네. 자, 계속해서 중국을 걸고 넘어집니다. 네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뭐,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또 전략가들과 이제 보좌진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하고 논란이 좀 많은데요. 어떨까요? 중국 책임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뭐, 어쩌면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명확하게 이제 명시했었던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과의 불균형, 뭐 굉장히 좀 과도한 단어를 쓰면서 좀 바로잡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진한했던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나 글로벌,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주가에는 굉장히 악재였고, 네. 그게 올해 초에는 예, 좀 1차 합의를 통해서 좀 이제 숨통이 트였네 했는데 이제 하필이면 또 코비드19가 좀 터졌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왜 다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은 중국을 때릴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약간 공공의 적을 만들어야 이제 내부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지금 계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1월에 대선이 재선을 있으니까. 위한 어떤 뭐 내부 통합의 이슈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무역 합의나 아니면 이제 중국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올라오는 소비를 좀 책임을 져달라는, 그러니까 책임론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을 좀 더 명시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독일한테 정쟁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굉장히 강했었고, 그게 특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니네 네. 탓이다라는 거. 근데 네. 지금은 물론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먼저 발생했지만 이게 정말 중국의 우한의 연구소에서 시작되는지 아니면 누구도 뭐 알 수 없는 질병의 이슈로 그 나라를 어떤 뭐랄까 원재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해서 올해에 중국이 그래 책임이 있어라고 결정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뭐 개인과 개인의 민사나 아니면 형사 사건도 뭐 그게 재판이 난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렇죠. 다툼의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WHO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왜 중국을 때렸냐? 올해 안에 그래도 승부를 보려면 일단은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내부의 어떤 미국 내부의 결집을 가져가는 상황과 함께 이제 무역 합의나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시켜서 빠르게 중국의 소비를 갖고 오려는 전략이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의 뭐 백화점 업체들이 최근에 보면 뭐 도산하는 기업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뭐 한 100년 된 기업인가요? 네네네. 뭐 이름은 정확히 지금 제 네.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의류를 주문했다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의류 주문을 취소했어요. 네. 미국 기업도 그러는데 네, 사실 네. 이게 천재지변이지 인위적으로 되진 않았다라는 것이 모든 데이터라서는 아직까지는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약간 좀 뭐랄까 무리수가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는 거는 아님 말고라도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쪽의 당면 네, 맞습니다. 입장.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말싸움으로 그냥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무역 분쟁으로 2차 라운드로 갈 거냐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진행의 가능성, 전이의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이제 소위 이제 관세맨이라는 이제 별칭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지는 시장에서 좀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했던 그 시간이라든지 상황들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네. 날 불현듯 이게 발생시키는 것 때문에 악재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2년 동안의 관세맨으로서의 역할로 올해 초에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자기의 치적을 한 순간에 없애고 싶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치적이
아까도 이제 인카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불이행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1월 15일에 미국과 중국이 사인을 했었을 때 그거 잘 보시면 챕터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네, 지킬 수 맞습니다. 없다. 뭐 자해제 등 예측 불허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무역 합의에 대해서 허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사실은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역 합의에서도 충분히 이제 배제될 수 있는 이슈라서 트럼프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근거로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을 불이행한다 내지는 조금 야 우리도 소비가 없었어라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 내지는 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소비가 빨리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위적인 평가절하 즉 위안화 같은 거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소위 말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라는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에는 미국이 관세에 대해서 내성이 있거나 내지는 중국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무역 갈등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경기 회복의 강도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미국의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서 누가 더 체력적으로 소위 말해서 저 견딜 수 있느냐라고 보면 중국의 손이 더 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건재하고 중국이 취약했던 구도에서 연준도 이제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베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이 더 오히려 건전한데 아니면 취약한 게 미국인데 여기서 관세를 때렸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있고요. 어느 정도 이게 그림이 예상이 좀 되죠. 가능한 네. 부분이에요. 관세맨이라고 하셨는데 미국 자국 내에서는 소득세를 또 감면해주고 네. 자국에서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거를 가장 강한 밖에서 삥을 더 뜯겠다는 네네. 삥 뜯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그 돈 좀 아니 거기는 뭐 바이러스 지금 회복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잘 벌고 외환 보유고까지 늘었어요. 중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 좀 김민머니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많이 팔면 우리나라 기업이 팔아서 법인세로 가져다 드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라는 경우 아니면 이제 환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 환이 우리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은 환 효과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많이 미국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달러화 지수는 유로화가 있기 때문에 약해지는 모습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뭐 위안화 대비 달러, 원화 대비 달러가 약해졌을 때에는 이 나라 원화나 내지는 중국에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 충분히 법인세를 낼 만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그렇죠. 좀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다른 이슈도 있긴 한데 요 정해진 대로 일단 가보고 시간 네. 봐서 여쭤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이 소비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를 다시 재개 움직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가격에는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든지 네네네. 보복 소비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중국의 소비 회복 보면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그런데 관련 기업들도 오늘 쭉 그런 네. 연관성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어떨까요? 중국의 소비. 지금 일단은 보복성 소비, 리벤지, 뭐 바잉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높아요. 일단은 중국, 우리나라도 지금 아시겠지만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네. 예,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지금 뭐 몰이라든지 뭐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붐비는 상황들이 중국도 뭐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됐었고요. 네. 뭐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중국도 소비 지출과 소득 어떤 그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 코비드19로 인해서. 근데 그거보다 소비 지출이 더 빨리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 갭이 상당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에 돈이 많아요, 지금. 쓰고 싶은 돈이 많은데 네네. 못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 보복 소비를 할 수 있는 재원은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1분기 굉장히 안 좋죠. 특히 중국 부분도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이 월별로 따졌을 때 이를테면 뭐 럭셔리 부분의 대표적인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발표할 때 4월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로레알 같은 이제 화장품 업체도 중국의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뷰티 제품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할 것 같았는데 플러스 전환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럭셔리 부분부터 먼저 그동안에는 소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가 지금 뭐 강하게 도출되고 있고요. 네. 최소한 우리가 봤었던 사이클에서는 우리나라의 메르스 내지는
중국의 사스 때만 보더라도 그 예전의 성장률만큼은 돌아가는 모습은 보였고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이 됐기 때문에 4월부터 그래 하더라도 5, 6월까지 지속이 되는 모멘텀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중국 소비 회복 수혜주 저게 뭐 네.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래갖고 관련 기업을 우리는 LG생활건강 이렇게 보면 되네. 네, LG생활건강이 중국 내에서 이제 브랜드 라인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럭셔리 제품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딱 떠오르는 게 LG생활건강 정도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아쉽습니다만 보내드려야겠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신중호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